오빠, 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조용한 도서관 한쪽 자리였습니다. 책을 펼쳐놓고도 글자를 읽지 못해 손으로만 더듬던 지우에게 도윤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읽어줄까?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게 되었고 지우에게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감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빛을 잃어가는 한 소녀와 그 곁을 지키려 했던 한 청년이 서로의 감각을 다시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도서관 구석에서 들린 한마디였습니다. 도서관 2층 구석 자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창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테이블 하나, 낡았지만 튼튼한 의자 2개. 동네 아이들도 시험 기간 대학생들도 잘 모르는 자리라서 그곳은 자연스럽게 도윤의 자리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이어폰을 한쪽만 귀에 꽂은 채 책과 노트북을 들고 익숙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바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잠깐이라도 앉아서 과제나 정리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늘 텅 비어 있던 테이블 위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겹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깨,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앞에 책을 펼쳐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학생 하나. 테이블 옆에는 접어서 세워둔 하얀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돌아서 다른 자리를 찾을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돌아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기, 그가 입을 떼자 여학생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천천히 그의 방향으로 돌아왔지만 눈동자는 정확히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초점이 조금 떠 있는 듯한, 그러나 귀는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 여기 제가 맨날 앉던 자리라서요. 혹시 자리 찾는데 불편하셨으면 도와드리려고요. 여학생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먼저 앉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뭐. 도서관 자리가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요.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눈은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놓인 책으로 향했습니다. 책은 3분의 1쯤 펼쳐져 있었지만 책갈피도 메모도 접힌 귀퉁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손가락이 계속 같은 부분만 문지르듯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 안 보여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라 도윤은 즉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미안. 실례였으면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자 여학생이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을 많이 빼고 나온 조금은 습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흐릿하네요. 그녀는 책장을 한 번 더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훑다가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도와줄까? 이번에는 말이 훨씬 짧게 나왔습니다. 도윤 본인도 조금 당황했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렸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정확히 도윤을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의 방향을 향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게 어떡해요? 그냥 읽어줄까 해서. 나도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어차피 책 보려던 참이기도 하고. 순간 여학생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이었고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입술만 살짝 깨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응. 짧은 대답 뒤에 도윤은 의자를 살짝 당겨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을 돌려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제목을 훑어봤습니다. 소설이었습니다. 표지는 여러 번 읽힌 책처럼 조금 달아 있었고 책등도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읽어주면 돼?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서요. 자꾸 줄을 놓쳐서 같은 부분만 읽다가 그냥 처음부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작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처음부터 읽어줄게. 도윤은 책을 처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건 처음이라 괜히 목이 더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란 새벽 공기 속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첫 문장이 흘러나가자 지우의 손이 아주 천천히 멈췄습니다. 책 위를 왔다 갔다 하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귀에 분명하게 닿도록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긴장했던 이마의 힘이 조금씩 풀리고 입술 주변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책 속 장면을 하나씩 걸어두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첫 장이 끝났을 때 도윤은 자연스럽게 목을 축이려다 말고 물었습니다. 속도는 괜찮아? 지우는 잠깐 생각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빠르면 따라가기 힘든데 지금은 그림 그리듯이 따라가지는 느낌이에요. 그 대답에 도윤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럼 계속 읽어도 되지? 네. 괜찮으시다면요. 그 말은 사실 계속 듣고 싶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시간은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빨리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책 한 권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창밖의 빛은 조금씩 기울어갔고 도서관 안내방송이 한 번 울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윤이 페이지를 넘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목 안 아프냐고 안 물어봤죠? 지우가 침묵을 깨고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생각보다 목이 튼튼해. 처음 읽어보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왜? 호흡이 읽는 걸 잘하는 사람 같아요. 대사랑 문장이 다르게 들려서 구분이 잘 돼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나도 듣는 거 좋아해서 예전에 라디오 많이 들었거든. 아마 그래서 그럴걸.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목소리 되게 편하네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편하네? 네.
글자가 안 보이는 건 여전히 답답한데 오빠가 읽어주면 조금 덜 억울한 느낌이에요. 억울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 펼치면 읽히는데 저는 표지만 보고 상상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상할 재료를 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더 대답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에 시선을 두고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도서관 마감 안내 방송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도서관이 마감될 예정이오니 방송이 끝나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책을 덮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끝나는 시간이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감 시간인가요? 응. 우리 꽤 오래 읽었다. 그렇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건 오랜만이에요. 지우는 손을 뻗어 책 표지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손끝으로 제목을 확인하듯이 글자를 더듬고 책을 소중한 것처럼 가방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원래 혼자 계속 버벅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뭘, 나도 심심했는데 뭐.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망설임을 넘지 않으면 이 자리가 그냥 오늘 하루짜리 기억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너 내일도 와? 지우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이요? 응. 나 내일도 이 시간엔 여기 있을 거거든. 할 일도 오늘하고 비슷하고 너도 공부하거나 읽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또 얘기해. 읽어달라고. 그 말이 끝나자 지우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천천히 입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내일 또 와도 되나요? 그럼. 도서관 자리가 내 것도 아니고 책 읽어주는 것도 그렇게 큰일 아니야. 그럼 내일 오늘이랑 비슷한 시간에 다시 올게요. 혹시 안 계셔도 기다려 볼게요. 있을게 약속. 도윤이 웃으며 말하자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또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하얀 지팡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고 익숙한 듯 차분한 걸음으로 통로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은 불편해도 길을 찾는 몸의 습관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가방을 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덜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불이 하나 둘 꺼지고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와라. 나도 내 덕에 덜 심심하니까. 그렇게 첫날이 끝났습니다. 조용한 동네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매일의 습관이 될 처음 한 번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은 전날보다 조금 더 붐볐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는지 학생들도 많았고 책상들 사이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전날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을 꺼내 가방 옆에 두며 시계를 한번 보고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은 자꾸만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듯 눈길이 따라갔고 괜히 의자를 조금 뒤로 밀어 시선이 더 잘 닿게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 어제만 온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쯤 도서관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지팡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익숙한 모습이 따라왔습니다. 지유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주변의 소리를 한번 듣고 머뭇거리며 방향을 잡으려는 듯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도윤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말을 건네자 지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정확히 그를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방향을 금방 찾았습니다. 아, 오빠 계셨네요. 약속했잖아. 바보야. 네. 사실 혹시 오늘은 안 계시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했어요. 지우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찾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지팡이가 걸리적거릴까 싶어 살짝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줄까?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럼 말하지 말라니까. 부탁은 무슨? 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전날보다 조금 더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을 펼치고 지난번에 읽던 문장 바로 아래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도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질수록 지유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경직되었던 턱선이 부드러워지고 이마에 들어가 있던 힘이 사라지듯 얼굴 전체가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도윤은 자꾸만 그녀의 작은 반응들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들,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순간들, 책 속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려는 듯 손끝이 자신의 무릎을 가볍게 누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유가 읽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도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만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 넘겨졌을 즈음 지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응? 네. 제가 오빠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도윤은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제가 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을 기억할 때 목소리가 더 크게 남아요. 그래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고 싶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꽤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 그냥 평범하지.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집에서 뒹굴고 그 정도? 하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유의 말투가 순간 더 또렷해졌습니다. 듣기 편하고 조금 따뜻해요. 사람이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금 들리거든요. 도윤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책장을 넘기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따뜻해?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도윤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입가로 작은 미소가 번지는 걸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어떤 것 같아? 지유는 질문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가요? 응. 너는 뭐랄까? 어떤 사람 같아? 지우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한번 더듬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저 조금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앞이 잘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냥 불편해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엔 어른처럼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익숙해진 상처였죠. 도윤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불편하지 않은데. 지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난 너 불편하게 본 적 없어. 그냥 내가 불편하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지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되게 쉽게 말하시네요. 원래 쉬운 거야. 어려운 건 사람들이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지우는 다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감동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복잡한 안도의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응, 말해. 오빠는 제가 계속 와도 싫지 않나요? 도윤은 책을 덮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싫다고 했으면 어제도 안 읽어줬지. 오늘도 안 기다렸을 거고. 지우의 호흡이 아주 조금 멈췄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넣을 줄 알았어. 순간 지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맞잡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그냥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에 대한 누적된 감사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자 괜히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애고 오글거리니까 다시 읽을게. 네, 읽어주세요. 다시 목소리가 이어지고 지우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표정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읽던 문장이 반쯤 남은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오빠, 응? 지우는 잠시 망설인 뒤 아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오실 건가요?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올 거야? 네. 오고 싶어요. 그럼 나도 올게. 지우는 살짝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정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와. 지우는 입술을 조금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지우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펼치려는 순간 도윤이 먼저 잡아 방향을 가볍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쪽이야. 아, 네, 고맙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걸어서 도서관 문 너머로 사라졌고 남겨진 자리엔 책 두 권과 조용해진 공기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 일찍 와야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들이 이제 곧 평범하지 않게 변할 것이라는 걸. 3일째, 4일째, 5일째. 도서관 2층 구석 자리에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오후 4시 조금 전이면
도윤은 늘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책을 펼쳐 두었습니다. 허겁지겁 뛰어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 잠깐 숨 고르는 작은 숨소리, 그리고 천천히 열리는 출입문. 그 소리들만으로도 지우가 오는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죠? 어느 날 계단에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온 지우가 자리 근처에서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야, 괜찮아. 아직 내 자리 남아있는데 뭘. 제 자리인가요, 여기? 그래. 이제 그러자. 내가 앉으면 내 자리. 지우는 웃으면서 천천히 손을 뻗어 의자 등을 찾고 앉았습니다. 하얀 지팡이는 오늘따라 더 많이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했어? 도윤이 자연스럽게 묻자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요?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자고 하셔서 교무실에 잠깐 다녀왔어요. 진로 상담? 벌써 그런 거 해? 네. 다들 대학 얘기하고 어느 과 갈지 정하고 학원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고 그런 자리죠.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지우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심리학과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람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요. 근데 오늘은 그 말을 끝내는 못했어요. 왜? 선생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지금 눈 상태면 대학 준비보다는 다른 길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요. 도윤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넌 뭐라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는 어른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비슷한 말을 들었을 아이의 익숙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잖아. 네. 그래도 굳이 말해봤자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하는 말로 끝날 것 같아서요. 지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전 오빠가 책 읽어주시는 이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요. 이 시간이 뭐가 그렇게 괜찮은데? 도윤이 장난스럽게 묻자 지우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느낌이 덜해요. 눈이 잘 안 보여도 그냥 같이 책 읽는 사람 둘 중 한 명 같아서요. 그 말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책으로 내렸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긴 계속 그런 곳으로 하자. 어떤 곳이요? 너를 못하는 애로 안 보는 곳. 그냥 같이 책 듣고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으로 보는 곳. 지우는 얼굴을 살짝 숙였습니다. 진짜요? 응.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얘기는 여기 와서는 잠깐 잊어도 된다 이 말이야. 네.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여러 겹의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단어들이 이어지는 리듬, 지우의 숨이 따라가는 속도까지 둘만의 규칙처럼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도서관에 조금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느렸고 눈 밑엔 피곤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도윤이 말하자 지우는 억지로 힘을 내 웃었습니다. 내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어요.
병원? 네. 정기 검사요. 한 달에 한 번씩 눈 상태를 체크하는 날이에요. 도윤은 책을 덮고 지우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지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다가 조금 더 힘을 주어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올해 안에는 거의 안 보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올해 안에? 네. 정확히 언제라고는 안 했지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끝부분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섭냐? 도윤의 물음에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고 나서야 조용히 말이 나왔습니다. 네, 무서워요. 순진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냥 물건이 안 보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을 기억 못하게 되는 건 좀 그래요. 지금도 이미 친구들 얼굴도 흐릿하고 학교 복도도 흐릿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 목소리는 하루하루 더 선명하게 들려요. 좀 이상하죠? 도윤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한 기분이 됐습니다. 이상하긴. 내 목소리가 원래 좀 또렷한 거지. 억지로 가볍게 말하자 지우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남아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책을 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책 말고 날씨부터 설명해 줄까? 날씨요? 응. 너 병원 다녀오느라 제대로 못 느꼈을 수도 있잖아. 지우는 궁금하다는 듯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데요? 오늘 하늘은 진짜 애매하게 맑아. 딱 파란 것도 아니고 구름도 있는데 비가 올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 있지? 네.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바람은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차갑진 않은데 그래도 코트 입을 정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 같은 날씨야.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며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색깔은요? 색깔? 네. 햇빛 색깔이요. 노란 느낌이에요? 하얀 느낌이에요? 도윤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완전 노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쯤 조금 부드러운 색. 아, 그 색이군요.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눈이 조금 더 괜찮을 때 봤던 오후 햇빛이 그런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순간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풍경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억 속에서 재구성해야만 하는 장면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읽으면서 중간중간 밖에 있는 것들도 같이 말해줄까? 도윤이 말하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도윤의 낭독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장면을 같이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창밖을 본다잖아.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밖을 보면
비슷한 풍경 보일 거야. 아파트 몇 동, 멀리 도로, 가끔 지나가는 버스. 버스 색깔은요? 초록색? 가끔 파란색. 근데 오늘 본 건 초록색. 지우는 소설 속 주인공이 보는 세상을 자신이 있는 자리와 겹쳐 상상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시야 대신 귀로 듣고 머릿속에 그려넣는 세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좋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물방울 줄줄 내려오는 거 보인다. 저 아래 사람들은 우산 들고 뛰어가고 우산 색깔은요? 빨간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한 개 있다. 아까 보니까 어린애가 쓰고 뛰어가더라. 좋네요. 지금 이 장면도 책 안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상상해. 주인공이 갑자기 도서관 창가에 서 있는 걸로.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하다 보니 둘 사이에는 책 속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섞이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책 속에서 주인공이 길을 잃는 장면이 나오면 지우는 자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집 근처에서요. 원래는 골목 구조를 다 외우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가게 간판이 안 보이니까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벽을 더듬으면서 여기가 맞겠지 하고 걸어가요. 도유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돌아와도 예전만큼 억울하진 않아요. 왜? 돌아와서 오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은 정확하게 길 안 잃는 시간이 있는 셈이니까요. 그 말에 도윤 가슴 어딘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길 안 잃는 시간. 그 표현이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들기 전에도 도윤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심심한 시간에 책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책을 읽을 때도 호흡과 단어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괜히 말끝을 거칠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두운 장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을 섞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응? 저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도유는 대답 대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있었겠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럼 조금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야? 제가 오빠 시간 망쳐놓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일부러 중요한 걸 포기하신 건 아니네요. 아, 도유는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시간 망쳐졌으면 내가 여기 왜 있겠어. 나 좋으니까 있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서요? 너랑 이 시간 보내는 게 책 읽는 것도 솔직히 나한테 좋고 지우의 손끝이
책상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저도 이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이라서요. 아직 있는 것들. 그 표현은 책 속 어떤 문장보다 도윤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들, 이미 흐려지고 있는 것들, 그 사이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붙잡듯이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날이 오면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둘 다 그 사실을 끝까지 실감하지 못한 채 서서히 다가오는 어둠의 속도를 조금씩만 체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도윤은 지우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는 지우에게만이 아니라 도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거의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의사의 말은 딱 잘라서 마치 더 설명해 줄 것도 없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그 떨림을 보고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말은 감춰진 감정을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도서관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아 창문과 문 쪽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안 오는 건가? 그러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눈은 더 흐릿해진 듯했고 걸음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요즘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이 없어? 길을 2번이나 잘못 들어서요. 골목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누가 진짜 친절한 사람인지 누가 짜증내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음속 깊은 곳의 말까지 꺼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이 올 것 같아서요. 도윤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괜찮아라는 흔한 말이 너무 가벼운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습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을 잃었지만 분명 도윤 쪽으로 향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아닌가요? 당연하지. 너 힘든 거 나도 같이 겪을 거야. 내가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도 그 옆에서 같이 당할 거야. 지우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빠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늦게 하냐?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궁금했어요. 도윤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너라서 그래. 너니까 내가 같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는 다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력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수술을 해도 오히려 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지우에게 선택이 아니라 각자 잃을 것의 종류를 고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오거나 완전한 어둠이 오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어둠이 온다. 선택이라고 부르기엔 잔인한 두 갈래였습니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두 경우 다 어둠이네요. 의사는 말없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날따라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떨군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읽던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국 똑같은 어둠일 수 있다네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생각은 뭐냐고.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더 무섭고 어느 쪽이 덜 무서울지 잘 모르겠어요. 도윤은 책상에 올려둔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너 도망가려고 하지 마. 그 말에 지우가 움찔했습니다. 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왜 오빠가, 왜냐고? 너 혼자 겪는 거 아니잖아. 나도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둠에 끌려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고.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 말은 처음으로 지우가 자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우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말, 이제야 하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약해질까봐 말 못했어요. 약해지면 어떠냐? 내가 있는데. 지우의 눈이 젖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지우는 혼자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다 그냥 그대로 가방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녀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날짜 잡혔지.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네.
지우는 자세를 조금 흐트러뜨린 채 두 손을 포개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 어떡하죠? 도윤은 그녀의 손 위로 자연스럽게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나도 있어. 지우는 그제야 작게, 아주 작게 흐느끼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수술실 들어갈 때 혼자면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아니야. 도윤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문 닫히기 직전까지. 그 말은 지우가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확실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방이 이미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윤곽만 남았고 창문은 희미한 사각형 그림자였고 자신의 손마저 흐릿하게 흔들리는 모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일찍 갈게. 도윤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내일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책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문 닫힐 때까지 읽어줄게.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빛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조금씩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의 가로등은 아직 희미하게 빛을 남기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지우는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또 흐릿해졌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진 변화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골목을 돌아 나타났습니다. 급히 뛰어오느라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기다렸어? 조금이요. 오빠가 오니까 괜찮아졌어요. 도윤은 그 말에 잠깐 멍해졌다가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앞머리를 정리해줬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긴장돼서. 안 돼. 다 먹기 싫어도 한 입은 먹고 가자. 둘은 길가에 열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도 아직 약했습니다. 도윤은 빵 하나를 잘라 지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입 벌려. 지우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저 혼자 먹을 수 있는데요. 알아. 근데 오늘은 그냥 좀 받아.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냄새로만 느껴지던 따뜻함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맛있지? 네. 오랜만에 맛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 말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로의 걸음만 들리도록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예상보다 붐비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서류를 건네받고 천천히 걸어 수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뒤에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꾸만 꼬집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손에서 그 습관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만 꼬집어. 아파.
아프면 조금이라도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서요. 정신은 내가 잡아줄게. 지유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오빠가 잡아줘요? 잡아준다니까. 도윤은 지유의 손을 자기 손으로 덮었습니다. 지유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혹시라도 이 작은 온기가 곧 사라질까봐 불안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실 입구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지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조금 더 가까이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저 수술 끝나고도 오빠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유도 그걸 느낀 듯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 얼굴만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 표정이나 눈 보면서 안심하고 싶어서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지유의 얼굴 가까이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너, 내 얼굴 못 봐도 내가 앞을 안 본다고. 내가 사라지진 않아. 지유는 그 말을 듣자 아랫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말, 약속이죠? 당연하지. 수술실 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문은 차갑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지유는 그 문을 바라보다 도윤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혹시 지금 책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네. 들어가기 전에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두 사람이 함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지유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줄 간격도 글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 집중하면 모든 것이 조금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를 향해 있었다. 지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오빠, 그 문장, 지금 저한테 너무 잘 들려요. 계속 읽어줄까? 네. 도윤의 목소리는 수술실 앞의 정적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지유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 하나만 의지했습니다. 마치 시력이 아니라 다른 감각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타나 지유에게 수술 준비를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책을 덮었습니다. 가자. 지유는 몸을 조금 떨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손을 다시 잡고 한 발 내딛었습니다. 문 앞까지 가서 지유가 갑자기 도윤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응, 수술 끝나면 제가 오빠 얼굴 못 봐도 오빠가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제가 찾아갈 수 있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 잡아줄게. 너가 찾기 전에. 지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꼭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유는 의사들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들어가며 뒤를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해진 시야 속에서도 도윤이 서 있는 형태만은 간신히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유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수술 끝나면 저 다시 불러주세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불러줄게. 무조건.
문이 닫히자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우가 잡았던 부분이 따뜻한 온도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그의 마음까지 묵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너 눈 뜨면 제일 먼저 나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그가 바라는 대로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 서 있던 도윤은 벽시계를 몇 번이나 올려다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귀에 박혔습니다. 보호자분, 어느 순간 수술실 옆쪽 문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시력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알고 있던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다시 들리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수술 전에 우려했던 심한 통증이나 합병증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으니 그것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대답은 입에서 나왔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마취가 깨면 처음엔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옆에서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세요. 의사는 짧게 인사를 남기고 다른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지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두꺼운 거즈가 감겨 있었고 코와 입 주변에는 산소 마스크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야, 나왔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느껴져 한 번 더 힘을 주어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야, 나 옆에 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 소리와 지우의 느린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우가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우야. 손가락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어설프게 움직였습니다. 오빠? 기계 소리보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야. 눈 뜨지 말고. 여기. 어디예요? 병원. 수술 다 끝났어. 지우는 한숨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빠, 응,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얇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빛도 아무것도요. 깜깜해요. 도윤은 침대 옆에 놓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았다가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 색도 없어요. 그래도 소리는 들리잖아. 지금 내 목소리. 지우는 한참 후에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됐어. 지금 내 세상에 내 목소리 하나는 있다는 거잖아. 그 말에 지우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빠, 저 좀만 이대로 있어도 돼요? 그래.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어. 지우는 그 말을 허락으로 알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볼 옆으로 뜨거운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지우는 병실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물어도 대답은 짧게 끝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이 느끼기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은 겨우 조금만 먹었고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불 끝을 쥐어짜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가 지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활 치료를 조금씩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점자도 배우고 하얀 지팡이 사용하는 것도 다시 익히고 공간 감각도 연습해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든데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는 다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이불 위를 쓰다듬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빠, 응, 이거 다 배우면 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전처럼은 아니겠지. 근데 지금보다 잘 걸을 순 있을 거야. 그 말은 전처럼은 못 된다는 뜻이네요. 도윤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이 이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일까? 한참 고민해야 했습니다. 전처럼으로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지금부터 완전 새로 시작하면 되지. 전보다 더 잘 걷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우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끝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덜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첫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였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앉기, 벽을 더듬어 화장실 찾기, 문 손잡이 위치 익히기. 지우는 생각보다 빨리 지쳤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건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전부 모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재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작게 발을 떼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 질감, 손끝으로 전해지는 벽의 느낌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지방에 발이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려는 순간 어깨를 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야, 조심. 재활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보호자분이 잘 도와주시네요.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자꾸만 넘어질 것 같아요. 원래 그래. 도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처음 걷는 애기도 계속 넘어져. 근데 결국 걷잖아. 저는 애기가 아닌데요. 지우의 말에 재활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눈이 없이 걷는 법을 처음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도 덜 억울해져요. 지우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지우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바닥이 다 새로워요. 새로워? 네. 원래 알던 복도인데 눈 감고 걸으면 다른 건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감이 생기지? 조금요. 그래도 아직은 혼자 걸으라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옆에 있으면 되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 후 재활은 병원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 골목, 편의점까지 가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처음에는 도윤이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잡고 있는 손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왼쪽으로 돌죠? 맞아. 잘하네. 여기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걸을 때 가끔 발이 걸렸거든요. 이제는 알아서 피하면 되겠네. 이런 대화들이 일상 속에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 앞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빠, 응, 저 하루에 한 번은 길 안 잃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야? 오빠랑 같이 나왔을 때요. 물론 무섭긴 한데 그래도 완전 길 잃은 느낌은 아니에요. 잡고 있는 손이 있어서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손 언제까지 잡고 있어도 되냐? 제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럼 평생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저는 좋죠. 지우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분명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 지우는 집안에서는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고 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고 화장실로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 있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2걸음. 거기서 손 뻗으면 문 손잡이. 맞아요. 잡았습니다. 이제는 짧은 말만으로도 둘은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집안에서는 저 혼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가끔 부딪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방향도 모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하자. 다음 단계요? 도서관. 지우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도서관. 응. 너 처음에 나랑 만난데 이제 거기도 너 방처럼 만들어야지. 지우는 그 말을 곱씹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저한테 거기가 아직도 하루에 한 번 길 안 잃는 시간이거든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내일 간다. 알겠지? 네.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앞에 어둠은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귀에는 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는 한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날 지우의 손끝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자동문 앞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내가 계속 말해줄게. 천천히 들어가자. 네. 괜찮아요. 오빠만 옆에 있으면. 지우는 두려움을 감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발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공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 냄새, 조용한 숨결 같은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페이지 넘기는 소리. 지우에게는 언젠가 보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귀로만 느껴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 왼쪽으로 3걸음 가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난간을 더듬으며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뛰어 올라가듯 걸렸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처음 찾는 장소 같았습니다. 도윤은 계단 중간중간마다 천천히 지우의 손목을 잡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야 진짜 잘 걷네. 진짜요? 저는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냐. 정확하게 디딤새 잡고 있어. 나보다 잘 걷는 것 같은데.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나온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2층 구석자리. 2사람이 처음 만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책상이 어디 있는지 감각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에 닿자 그는 마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 맞죠? 우리 앉던 자리. 응, 내 자리. 지우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느낌 기억나네요. 여기 모서리 조금 달아있는 부분까지 기억나요. 그때는 잘 보였잖아. 네. 근데 이제는 손이 눈 대신 보네요.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저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읽어줄까? 네. 도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문장과 단어 사이사이를 더 천천히, 더 깊이 끌어냈습니다. 지우는 그 속도를 따라가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었습니다. 오빠 목소리, 수술 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요. 내 귀가 더 발달한 거겠지. 그런가요? 근데 그 이야기 알아요? 뭔데? 어둠이 깊어질수록 소리에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왜? 오빠 목소리 더 정확하게 들리니까요. 도윤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살짝 멈추었습니다. 그 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지 마라. 왜요? 좋아서 그래. 지우의 숨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처럼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한층 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에서는 각종 소리와 냄새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국수 냄새 나지? 맞아요. 저 집 간판이 빨간색이던데 이제 냄새로 찾네요. 그럼 잘 가고 있다는 뜻이야. 또 어떤 날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지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오빠, 여기 바닥 느낌 달라졌어요. 어디? 여기. 예전에 없던 턱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이 그 말을 듣고 발로 바닥을 확인하니 정말로 새로 공사한 것처럼 질감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이걸 내가 찾았다고? 네.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대박이네.
이제 눈 없어도 뭐든 찾겠다, 너.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길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천천히 하면 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둘 사이의 대화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재활센터에서 지우가 실수로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내가 죄송해? 제가 자꾸 떨어뜨리니까요. 너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 내가 발레 처음 배웠을 때 일주일 내내 넘어진 거 알아? 오빠 발레 배우셨어요? 아니, 그냥 예시 들은 거야. 그럼 말하지 말지. 지우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도윤도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날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둘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지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저 방향이 헷갈려요. 도윤은 바로 옆에 서서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근데 오빠 손이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갑자기 무섭네요. 앞은 안 보여도 내가 내 옆에 있잖아. 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더 꽉 잡아줄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손을 단단히 잡아주자 숨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때는 그냥 말해. 나 있고 내 손 여기 있고 내가 멈춘 이유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집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빠, 응, 요즘 저 혼자 세상에 남겨진 느낌은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오빠가 같이 있으니까요. 저한텐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도윤은 방금 심장이 크게 흔들린 것처럼 잠시 숨을 내쉬는 걸 잊었습니다. 아, 네. 나도 내가 있어서 좀 덜 혼란스럽다. 지우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가요? 오빠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없긴. 맨날 멍하게 살던 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데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누구 인생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지. 지우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좋으면 됐어. 시간이 더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새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좋네. 근데 오빠가 없을 때도 오빠 목소리가 들려요. 웃기지 마라. 진짜예요. 이렇게 걸을 때 오빠가 왼쪽 두 걸음하고 말하던 게 머릿속에서 들려요. 그게 저한테 중심 잡기 같은 거예요. 도윤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안 보이는 눈으로 정확히 자신을 향하려는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네, 너 잘하고 있다. 그 말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꼼지락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지. 제가 할 수 있는 게요? 도윤은 그녀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야.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전해주는 온기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 자기 손끝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둠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옅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윤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한 바퀴 더 돌아 작년과 같은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지우와 지금의 지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길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질감만으로 턱이 있는 곳, 도로가 살짝 내려가는 곳, 버스 정류장 앞에 미끄러운 구간까지 모두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는 이제 혼자도 천천히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여전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꼭 잡진 않았지만 도윤은 늘 지우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한 걸음 위에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으면 짧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금 오른쪽. 네. 바닥 미끄러워. 알겠어요. 조심조심. 둘은 마치 오래된 팀처럼 호흡이 맞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둘이 다시 도서관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지우가 수술을 받은 날 이후 둘은 이곳에서 가끔 책을 읽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 2층 구석 자리, 둘이 처음 만난 자리, 지우는 손끝을 뻗어 그 테이블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응, 너도 아직 이 자리 잘 찾네. 오빠 덕분이죠. 혼자였으면 길 잃었을 거예요. 아, 넌 이제 혼자도 잘 찾잖아. 지우는 웃었습니다. 잘하는 척만 했죠. 근데 정말 혼자면 아직도 무서워요. 도윤은 그 말에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고 지우 손등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무서울 때는 내 목소리 생각하면 되잖아. 지우는 잠시 멈춰 있다. 숨을 조심스레 들이켰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빠 목소리는 아직도 제일 잘 들려요. 오늘은 책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응,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없는 지우가 책을 읽는다는 말, 그 말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자로 읽을 거야? 네. 요즘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점자로 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가 손때가 묻은 듯 살짝 달아 있었고 지우는 손끝으로 제목을 더듬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 읽어봐. 지우는 손끝으로
점자 글자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작은 소리를. 도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리던 지우의 손끝이 점점 안정되고 단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읽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발짝 떼는 것도 무서워했던 아이가 지금은 손끝 하나로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 길을 찾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몇 줄을 더 읽다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읽을 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책 읽어주셨던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다시 읽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손끝으로 책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길이었어요. 뭐래? 진짜예요. 하루에 한 번 길 안 잃는 시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덜 무서운 시간이 됐어요. 오빠가 옆에 있을 때 도윤은 예전의 장난스러운 말투가 아닌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배우는 게 많아. 제가요? 응. 너처럼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같은 거.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 앞으로도 계속 오빠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도윤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날 둘은 도서관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을 나누는 시간이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빛을 느낄 순 없었지만 따뜻한 온도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지금 어떤 색이에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그 색이군요. 어릴 때 봤던 오후 햇빛 같은 색. 응, 지금 딱 그 색이다. 지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 되죠? 어디든 저 혼자라도 괜찮을까요? 잠깐은 혼자라도 괜찮아. 근데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 지우는 고개를 돌려 도윤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그 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목소리, 저한테는 아직도 제일 잘 들려요. 도윤은 그녀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너 듣는 동안 난 계속 말해줄 테니까.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그 말이면 충분해요.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노랗고 바람은 잔잔했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둘은 함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